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도 이제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가 모바일 기기에서 카카오톡을 함께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기존 정책을 변경해 태블릿과 스마트폰에서 로그인에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르면 이달 중으로 안드로이드 태블릿용 카카오톡이 나올 전망이죠. 지금까지 카카오톡은 스마트폰 한 대와 PC 한 대에서만 함께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같은 전화번호를 가진 모바일 기기는 한 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태블릿을 모바일 기기로 간주한 것인데요. 예외적으로 아이패드의 경우 2018년부터 전용 앱을 선보여 동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아이패드에선 카카오톡이 되는데 갤럭시 탭에선 사용할 수 없다는 이용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죠. 정책 변경에 따라 안드로이드 태블릿용 카카오톡이 출시되면 스마트폰 한 대와 태블릿 한 대, 그리고 PC 한 대에서 카카오톡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카카오 측은 국내 사용자의 요구가 많아 이전부터 개발을 진행해왔다. 다만 정확한 출시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 통신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넷플릭스법의 적용 대상이 6곳으로 정해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업체를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들 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사용 단말이나 인터넷망 사업자 등 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기술적 오류와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조처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 ARS 전화 서비스도 마련해야 하죠. 넷플릭스법 시행에 따라 국내 영업소가 없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등 국민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버진 오빗은 18일 항공기를 이용한 공중 발사형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에 위치한 버진 갤럭틱 우주공항에서 이륙한 항공기 코스미컬은 이날 고도 10km 상공까지 상승해 싣고 있던 런처원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발사된 런처원 로켓은 30분간 상승해 탑재한 소형 인공위성 9개를 지구 저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 지상 발사형 로켓이 아닌 항공기를 이용한 공중 발사 형태로는 민간 최초의 성공 사례입니다. 버진 오빗은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이 설립한 버진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인데요. 항공기를 이용한 공중 발사 방식은 전통적인 지상 발사 방식보다 저렴하고 운용이 간편하다고 합니다. 또한 높은 고도에서 발사되므로 연료 탑재량과 크기를 줄일 수 있으며 발사장의 위치나 기상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한결 유연한 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탑재할 수 있는 중량과 크기에 한계가 있어 소형 위성 발사에 적합합니다. 버진 오빗은 오는 2022년부터 본격적인 상업 발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가격은 낮추고 편의 사양은 강화한 수소전기차 2021 넥소를 선보였습니다. 18일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 2021 넥소는 10.25인치 대형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운행 시 발생하는 물 배출 기능, 레인 센서, 앞좌석 동승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등을 기본 사양으로 제공합니다. 또 차량 음성인식 기능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2021 넥소의 판매 가격은 모던 모델 6,765만원, 프리미엄 모델 7,095만원입니다. 이는 기존 대비 125만원 인하된 가격으로 상품성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를 낮췄습니다. 지자체 보조금을 고려하면 실제 고객 구매 가격은 3,200만원에서 3,600만원 사이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수소전기차 넥소는 궁극의 친환경 차량으로 수소전기차의 특성상 1시간 운행할 경우 약 27kg의 공기가 정화됩니다. 이를 통해 42명 이상이 1시간 동안 깨끗한 공기로 호흡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자동차는 넥소 10만 대가 2시간 동안 달리게 되면 세종시 거주 인구 규모인 35만 명이 하루 동안 호흡할 공기를 정화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웹툰을 영화, 드라마로 제작해 수출하려는 관계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최근 애니메이션으로까지 확장하려는 행보가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네이버는 국내 웹툰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방영하는 것에 적극적입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국내 웹툰 시네탑,
갓 오브 하이스쿨, 노블레스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한국,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에 공개했죠. 시네탑의 경우 해외 기업들이 참여해 국내 웹툰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네이버는 올해도 웹툰 유미의 세포들, 연의 편지, 나노리스트 등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을 확정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2013년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 카카오 페이지를 출시해 웹툰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6년에는 일본의 웹툰 플랫폼 피코마를 선보였습니다. 앱 애니에 따르면 피코마는 지난 2020년 9월 디지털 만화 플랫폼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현재 웹툰 IP를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일본 독자들 중심으로 웹툰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달라는 요청은 있었으나 애니메이션화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 등 SNS에서 청소년, 청년들을 노리는 불법 대출 커뮤니티가 활개를 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금융권은 페이스북에서 대출 관련 그룹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수십 개가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각 그룹은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죠. 단순히 검색에 노출된 10여 개 페이스북 대출 그룹 가입자만 계산해도 7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현행 대부업법은 지자체에 등록한 곳만 대부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등록과 광고에 관한 규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불법 대출 광고가 청소년들을 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30만 원의 소액을 빌려준 후 수백만 원의 이자를 요구하거나 터무니없는 이자 상황을 명목으로 청소년들을 다른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금융권과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청소년을 겨냥한 이 같은 불법 대출 광고화 시도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소년, 청년들이 SNS를 통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린다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며 시급한 단속이 필요하고 청소년, 청년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살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월 급여 원천 징수액이 1만에서 9만 원 안팎으로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자녀 세액 공제 기준을 기존 20세 이하 자녀 수에서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면서 이들은 자녀 세액 공제 대상에서 뺐습니다.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는 대신 자녀 한 명당 15에서 30만 원인 자녀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면서 7세 미만 아이를 한 명 둔 근로자가 월 급여액 300만 원을 받을 경우 원천 징수액은 32,490원에서 67,350만 원으로 34,860원 늘어납니다. 현행소득세제상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다자녀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 간이세액표상에서 자녀가 한 명인 사람이 원천 징수액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다만 자녀 세액 공제와 관련해 최종적인 세 부담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즉 원천 징수로 더 걷는 만큼 연말 정산을 할 부분이 줄어들어 연말 정산 때 더 내기보다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세금을 미리 낼 뿐 더 내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새 시행령은 2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18일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없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검과 이 부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이 사실상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치소에 수감된 뒤 2018년 2월 2심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은 수감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삼성은 3년여 만에 다시 총수 부재로 경영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특별 사면이 없다면 삼성은 1년 6개월가량 총수 없는 비상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죠. 이번 판결로 4년여에 걸친 재판의 종지부를 찍었지만 또 다른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4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올해도 삼성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